안녕하세요. 아스터리언입니다. 요즘 시장 보시면서 마음이 참 복잡하셨을 겁니다. 오를 것 같으면 다시 눌리고 이제 끝인가 싶으면 또 애매하게 살아나는 흐름이 반복되다 보니 희망 고문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참 묘한 게 분명히 기회는 있는 것 같은데 손에 잡히지는 않고 버티자니 지치고 내려놓자니 또 아쉬운 그런 시간들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순히 방향을 맞추는 분석이 아니라 지금 이 답답한 구간이 왜 길어지는지 그리고 이 시간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부터 차분하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버티고 계신 것 자체가 이미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시간을 그냥 고생으로만 남기지 않도록 조금 더 명확한 기준을 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가볍게 흘려듣기보다는 지금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분명히 체감이 달라지실 겁니다. 2026년 2분기 헤데라 흐름을 보면 단순히 차트만 보고 접근하면 놓치기 쉬운 구조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1분기 후반부터 이어진 흐름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전반적으로 시장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가 길게 유지되었고 상승 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되지 못하는 특징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매수세가 약하다는 의미를 넘어서 시장 자체의 구조가 아직 방향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2분기로 넘어오면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기존에 억눌린 구조 위에 새로운 방향축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결국 이번 2분기는 초반에는 눌림이 유지되다가 중반에 방향이 잡히고 후반으로 갈수록 강하게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구조로 진행됩니다. 특히 헤데라는 다른 자산들과 다르게 빠르게 반응하기보다는 일정 기간 동안 에너지를 축적한 뒤 한 번에 움직이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면 초반 구간에서 계속 흔들리다가 정작 중요한 구간을 놓치게 됩니다. 이런 흐름은 단순히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의 구조가 어떻게 쌓이고 어떻게 풀리는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시장을 보는 기준 자체를 조금 다르게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개인마다 받아들이는 흐름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시장을 보더라도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이제 행성 흐름을 하나씩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달의 흐름입니다. 4월 구간에서는 달의 에너지가 상당히 약한 상태로 유지됩니다. 이 말은 단순히 변동성이 적다는 의미가 아니라 시장 참여 자체가 줄어들고 거래의 힘이 거의 살아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움직임이 없거나 혹은 움직이더라도 의미 없는 움직임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5월로 넘어가면서 달의 에너지가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회복이 시작된다고 해서 바로 시장에 반영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실제 가격 움직임으로 나타나기까지는 일정한 시간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초반에는 여전히 답답한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6월이 되면 달의 에너지는 안정적인 수준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이 시점부터는 시장이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기본 체력이 확보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라후의 흐름입니다. 4월에는 라후의 영향이 상당히 강하게 작용합니다. 이 시기에는 방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방향이 만들어지는 것을 계속 방해하는 형태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위로 가는 것처럼 보였다가 다시 내려오고 아래로 무너지는 것처럼 보였다가 다시 회복되는 식의 움직임이 반복됩니다. 이 구간에서는 어떤 방향을 믿고 따라가는 전략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5월로 넘어가면서 라후의 영향은 점진적으로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말은 그동안 막혀있던 흐름이 서서히 풀린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시장을 흔드는 요소로 남아있기 때문에 방향이 나오기 직전까지는 여전히 혼란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월이 되면 라후의 영향은 눈에 띄게 줄어들게 됩니다. 이 시점부터는 더 이상 흐름을 막는 요소가 크게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이 방향을 그대로 밀고 나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다음은 수성입니다. 수성은 이번 분기 내내 강하게 활성화된 상태로 유지됩니다. 이 의미는 단순합니다. 시장은 계속 움직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 움직임이 방향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위아래로 흔드는 움직임이 많아지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타이밍에 진입하게 되는 구조가 반복됩니다. 특히 4월과 5월 초반에는 수성의 영향 때문에 마치 추세가 시작된 것처럼 보이는 구간이 여러 번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방향이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시기의 움직임을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태양의 흐름입니다. 4월 후반부터 태양의 영향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시점은 시장의 중심축이 생기기 시작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전까지는 방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잡아줄 기준이 없는 상태였다면 이때부터는 그 기준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5월 중반으로 넘어가면 태양의 영향은 시장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 시점부터는 시장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다만 여기서도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태양은 방향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지만 다른 요소들이 받쳐주지 않으면 그 방향이 실제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6월이 되면 태양은 완전히 시장의 중심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방향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방향이 계속 유지되는 구조로 이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목성의 흐름입니다. 목성은 5월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이 행성은 단순히 움직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흐름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방향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는 큰 영향을 주지 않지만 방향이 한번 형성되면 그 흐름을 강하게 밀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헤데라의 경우 특히 이 영향이 크게 나타나는 편입니다. 초반에는 거의 움직이지 않다가 어느 순간부터 강하게 확장되는 흐름이 나오는데 이 타이밍이 바로 목성의 개입 시점과 겹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구조를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과 단순히 가격만 보고 대응하는 것은 결과에서 큰 차이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시장을 보더라도 누군가는 계속 흔들리고 누군가는 한 번의 흐름으로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4월 흐름부터 차분하게 풀어보겠습니다. 4월은 겉으로 보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시장 내부 구조가 가장 복잡하게 움직이는 구간입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거의 멈춰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간헐적으로 갑작스럽게 튀는 움직임이 나오게 됩니다. 이 움직임은 방향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향을 혼란스럽게 만들기 위한 성격에 가깝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를 보면 시장 자체의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에서 방향을 만들어낼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움직임은 발생하지만 그 움직임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결국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상승처럼 보이는 구간도 실패로 끝나고 하락처럼 보이는 구간도 이어지지 못하는 흐름이 반복됩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방향을 예측하는 것보다 시장이 왜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훨씬 중요해집니다. 표면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그 뒤에 깔려있는 구조를 읽을 수 있어야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4월은 거래량이 줄어들고 박수건이 유지되는 흐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구간은 많은 경우 외부에서는 정체로 보이지만 내부에서는 에너지가 천천히 쌓이는 시기로 작용합니다. 이 시기에는 적극적으로 방향을 따라가기보다는 자신의 기준과 구조를 점검하는 것이 더 중요한 시점이 됩니다. 같은 시장에서도 누군가는 계속 흔들리고 누군가는 조용히 준비를 하는 차이가 여기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5월 흐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5월은 4월과 완전히 다른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무겁고 답답해 보일 수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방향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초반에는 여전히 움직임이 둔하고 확신이 없는 흐름이 이어집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여전히 4월의 관성으로 시장을 해석하게 되는데 바로 이 지점에서 판단 차이가 크게 벌어지게 됩니다. 중반으로 넘어가면서 시장은 점점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는 단순한 반등이나 눌림이 아니라 구조적인 방향이 형성되는 단계로 진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후반으로 갈수록 그 방향성은 점점 더 명확해지면서 추세의 초기 형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흐름의 핵심은 타이밍입니다. 초반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방향이 잡히는 순간 빠르게 움직이는 구조이기 때문에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단순히 움직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 방향이 형성되는지를 미리 인지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이 차이는 결국 결과의 차이로 이어지게 됩니다. 같은 시장에서도 누군가는 이미 흐름 위에 올라타 있고 누군가는 뒤늦게 쫓아가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제 6월 흐름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6월은 2분기 전체 흐름의 결과가 나타나는 구간입니다. 이 시점에서는 이미 방향이 결정되어 있고 그 방향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강하게 확장되는 특징을 보이게 됩니다. 초반과는 다르게 이 시기에는 시장이 움직일 이유와 힘이 모두 갖춰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번 형성된 흐름이 쉽게 꺾이지 않고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눌림이 나오더라도 깊지 않고 되돌림이 나오더라도 짧게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시장은 계속 같은 방향으로 밀고 나가는 형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특히 헤데라의 경우 이 구간에서 특유의 폭발적인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초반에 거의 움직이지 않던 흐름이 어느 순간부터 빠르게 확장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시기는 대응보다는 유지가 중요한 구간입니다. 이미 방향을 잡은 상태라면 그 흐름을 얼마나 잘 유지하느냐가 결과를 결정하게 됩니다. 결국 4월에서 준비된 구조가 5월에서 방향으로 바뀌고 6월에서 결과로 이어지는 흐름이 완성됩니다. 이 전체 흐름을 하나로 이어서 볼 수 있는 시야가 생기면 단순한 매매를 넘어서 구조를 활용하는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관점은 단순히 시장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어떤 흐름 위에 서 있는지까지도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은 타이밍에서도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분기 전체에서 어디가 가장 중요한 지점인지 고점과 저점 구조를 기준으로 흐름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번 2분기에서 가장 중요한 저점 구간은 4월 중순에서 말 사이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시기는 시장 에너지가 가장 낮은 상태에 도달하는 구간입니다. 외부에서 보면 단순히 가격이 빠지거나 힘없이 움직이는 시기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시장의 방향이 결정되기 직전 가장 깊은 눌림이 만들어지는 구간에 해당합니다. 이 구간의 특징은 확신이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상승을 기대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하락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확신하기도 어려운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이 시점에서 방향을 포기하거나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구조적으로 보면 이 구간은 단순한 하락이 아니라 이후 흐름을 만들기 위한 마지막 정리 단계에 가깝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느냐에 따라 이후 결과는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반대로 분기 전체에서 고점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은 구간은 6월 후반입니다. 이 시점은 시장의 에너지가 완전히 회복되고 방향이 확정된 상태에서 확장이 극대화되는 구간입니다. 초반과는 완전히 다른 흐름이 나타나게 되는데 움직임 자체가 빠르고 강하며 되돌림 없이 밀어붙이는 특징을 보이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시장이 이미 방향을 알고 움직이기 때문에 뒤늦게 따라붙는 흐름도 많아지게 됩니다. 그 결과로 상승의 속도는 더 빨라지고 고점 형성 또한 급격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결국 4월의 저점과 6월의 고점은 단순한 가격 차이가 아니라 시장 에너지의 시작과 완성이라는 흐름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이제 전체 구조를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4월은 겉으로 보면 정체되어 있는 구간이지만
실제로는 방향이 만들어지기 위한 준비가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움직임은 많지만 결과가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5월은 그동안 쌓여있던 구조가 방향으로 전환되는 구간입니다. 이때부터는 단순한 변동성이 아니라 의미 있는 흐름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6월은 그 방향이 실제 결과로 이어지는 시기입니다. 이 시점에서는 더 이상 방향을 고민할 필요 없이 이미 만들어진 흐름을 어떻게 활용할지가 핵심이 됩니다. 이 세 구간은 각각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준비, 전환, 결과라는 단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구간만 따로 떼어서 보면 전체 흐름을 놓치게 됩니다. 헤데라의 경우 이 흐름이 더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자산들은 중간중간 반응을 보이면서 움직이기도 하지만 헤데라는 초반에 거의 반응하지 않다가 한번 방향이 잡히면 강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4월과 5월 초반을 보고 판단하면 계속 답답한 시장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 중요한 구간은 그 이후에 몰려있는 구조라고 보셔야 합니다. 결국 이 자산은 빠르게 대응하는 것보다 흐름을 정확하게 읽고 기다릴 수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제 방향성에 대해 명확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2분기 전체 기준에서 보면 구조적으로는 상방 우위가 유지되는 흐름입니다. 초반에는 그 방향이 전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방처럼 느껴지는 구간이 더 길게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반을 지나면서 방향이 잡히기 시작하고 후반으로 갈수록 그 방향은 더욱 강하게 확장되는 형태로 이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초반의 모습이 아니라 전체 흐름이 어디로 이어지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이제 실제 대응 관점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4월은 방향을 따라가기보다는 리스크를 관리하는 구간입니다. 짧게 대응하거나 관망하면서 구조를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한 시기입니다. 5월은 방향이 확인되는 순간이 핵심입니다. 이때 얼마나 빠르게 인지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이후 결과가 달라집니다. 6월은 이미 만들어진 흐름을 유지하는 구간입니다. 이 시기에는 오히려 과도한 판단보다 흐름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이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모든 흐름을 하나로 연결해서 보면 결국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같은 시점에 같은 시장을 보더라도 어떤 기준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정보를 많이 아는 것보다 그 정보를 어떻게 구조화해서 이해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이 부분은 시장뿐만 아니라 개인의 흐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같은 타이밍에서도 누군가는 흔들리고 누군가는 기회를 잡는 이유는 결국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구조의 차이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게 되면 단순히 매매를 넘어서 전체 흐름을 읽는 시야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 시야 자체가 결과를 바꾸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결국 이번 2분기는 준비된 흐름이 방향으로 바뀌고 그 방향이 결과로 이어지는 과정 전체를 보여주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흐름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금까지 2026년 2분기 전체 흐름을 구조 기준으로 정리해드렸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단순히 언제 오르느냐가 아니라 왜 이 흐름이 만들어지고 어디로 이어지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걸 이해하게 되면 같은 시장에서도 훨씬 덜 흔들리고 훨씬 더 여유 있게 대응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분석이 끝난 뒤 이어지는 추가 영상에서는 이런 흐름을 개인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이어집니다.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각자의 환경과 상황에 맞게 에너지 구조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처한 환경이나 개인적인 문제들을 조금이라도 바꿔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끝까지 이어서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분명히 지금과는 다른 관점을 얻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분석에서 더 정교한 흐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왜 나만 이럴까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분명히 노력했고, 분명히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또 결과가 어긋났습니다. 이게 한 번이면 운이라고 넘길 수 있습니다. 두 번이면 실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 네 번,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한 결과가 반복된다면 그건 더 이상 운의 문제가 아닙니다. 살다 보면 그런 구간이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무너지는 것도 아닌 방향이 애매한 상태가 이어지는 시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결과가 없고 관계도 일도 돈도 뭔가 늘 한 박자씩 어긋나는 느낌.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람은 조금씩 지쳐갑니다. 그런데 이런 구간에서 가장 위험한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부족한 거겠지? 더 노력하면 될 거라고. 더 잘하면 달라질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같은 방식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늘 비슷한 자리에서 멈춥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노력이 모자라서도 아닙니다. 의지가 약해서는 더더욱 아닙니다.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각자의 에너지 구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같은 기회가 와도 누군가는 자연스럽게 잡고 누군가는 망설이다 놓칩니다. 같은 관계 안에서도 누군가는 편안하게 중심을 잡고 누군가는 늘 소모되는 쪽에 서 있습니다. 같은 하루를 보내도 누군가는 흐름을 타고 누군가는 같은 자리에서 흔들립니다. 이건 성격의 문제도 환경의 문제도 아닙니다. 구조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구조는 바꿀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만들어 온 것이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온 지혜 안에는 한 사람의 에너지 구조를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타고난 흐름이 어떤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는지, 어디서 막히고 어디서 열릴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구조를 보완하는 방법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 아스터리언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단순히 원석을 조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에너지 구조를 분석하고 지금 막혀있는 흐름이 어디서 비롯되는지를 읽은 뒤 그 구조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설계됩니다. 행성 공명 교차 검증, 배열에서 발생하는 수리적 리듬, 원석 고유의 에너지 성질, 이 모든 것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어 오직 한 사람만을 위한 구조로 완성됩니다. 원석은 오래전부터 에너지를 담고 전달하는 매개로 여겨져 왔습니다. 아스터리언 시그니처는 그 원석을 단순히 손목에 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에너지 구조에 맞게 설계해 매 순간 당신 곁에서 흐름을 보완하도록 만들어집니다. 중요한 선택 앞에서, 관계가 흔들리는 순간에, 이유 없이 마음이 가라앉는 날에, 그 모든 순간에 당신의 구조가 조금 더 열려 있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패턴이 있다면 그건 당신이 부족한 게 아닐 수 있습니다. 한 번쯤은 구조를 의심해 보세요. 아스터리언 시그니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조용히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분들만, 마음이 움직이는 분들만 보시면 됩니다.